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상반기 창사 이래 처음 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99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5일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현재 고객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로 현 단계에서 거래 규모,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고려어연에 4,700억 원을 투자하며 수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현대차, 기아의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이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지난 1월에서 6월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라면 수출액은 3억 8,340만 달러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상반기 수출액보다 19.9% 증가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왔다. 창사 이래 첫 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안 가면 국내 증시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참 소외됐던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최근 심상치가 않죠. 주말 사이 나왔던 셀트리온 실적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어떤 기사에 이제 헤드라인에 이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반기 매출 사상 첫 1조 원 돌파, 램시만 알았다. 헤드라인 내용 사실 거의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맥 주사 대형의 자가 면역 치료제인 그 레미케이드죠.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4 매출이 크게 늘었고 케미컬 사업이 안정적인 어떤 성장세를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니까 5,961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8% 하락하긴 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방금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990억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21.33% 증가했고요.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1조 1,467억 원으로 29.0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412억 원으로 8.68% 좀 밀렸습니다. 일단 램시마4 중심의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케다 인수 제품 중심으로 케미컬이 성장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는 올해 미국에서 점유율이 30%를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도 함께 나왔고요. 현재 화이자를 통해서 판매 중인 램시마, 미국 판매명은 인플렉트라고 올 2분기 점유율이 30.8%를 나타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 이외에 트룩시마나 허주마 등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글로벌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2025년까지 총 11개 제품을 출시를 하고 2030년까지 총 10개의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R&D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USA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에 영향을 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들 한번 보시고 셀트리온 관련 기업주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조금 턴이 돌아올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 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소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서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을 회복해서 사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까? 참 실적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또 최근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하지 않습니까? 종목별 온도차가 극심한데 실적이나 학회 일정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한용희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ADC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암 치료제 위주로 되어 있는 레고캠 바이오나 아니면은 알테오젠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플랫폼 관련된 종목 네네. 보시네요.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이제 그 일정이 있죠. 그 에스모라고 해서 이제 유럽 중앙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랑 아니면 폐암학회도 있었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은 좋게 발표되면은 이제 단계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이죠. 이제 마일스톤으로 해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약사 같은 경우에 임상 발표하고 나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는 전체 다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비중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레고캠바이오나 알테오젠을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좀 지금 셀트리온을 잠깐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5개분기 정도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산도즈랑 좀 가격 인하 경쟁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램시마에 대한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재고 평가에 대한 게 이거 너무 재고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라는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은 이제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램시마 SC가 내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램시마 SC에 대한 게 점유율을 좀 높여갔었고 지금 오리지널 제약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램시마 SC는 좀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2조는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그래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올해 싶습니다. 매출 2조 넘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증권사에서는 이제 2조 5천억까지는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진단키트 매출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는 그 램시마나 아니면은 뭐 아바스틴이나 이런 출시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14만 원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 기관의 투심이 좀 위축됐던 삼성전기. 그래서 지난 금요일을 기다리셨던 주주분들 많으셨을 텐데 바로 지난 금요일이 삼성전기가 2번이나 미룬 테슬라 5조 원의 공시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일이었죠. 삼성전기는 뭐라고 답변을 내놨나요? 네, 모건 스탠리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전기, 삼성전자한테 계속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지난 5일 날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조회 공식 답변을 했는데요. 현재 고객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로 현 단계에서 거래 규모나 금액이나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난번에 좀 공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어서 카메라 모듈 고도화 그리고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 1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많이 진행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난주 시간 외에서 0.3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7월 달에 한번 짚어드린 내용인데 다시 나왔다는 부분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별다른 공시 내용이 이제 없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테슬라도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지난주 금요일날 좀 빠지긴 했습니다. 뭐 의미가 있는 뭐 천슬라 구간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뭔가 이 내용도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이 계속 매도 중이라고 했는데 뭐 주체를 보니까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네. 금투와 보험 등도 적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기관은 현재 지금 자금력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는 이런 작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지금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이트를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재공시는 9월 2일로 연기된 가운데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해당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들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 이제 캐시카우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전장 쪽에서 캐시카우를 미래 먹거리를 좀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MC넥스나 캠시스도 있죠.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좀 노려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잘 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MC넥스나 이제 캠시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소형 중견기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큰 회사다 보니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기나 LG노텍에서 조금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공시로 나와야 될 거는 이제 테슬라 쪽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트럭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이 지금 예약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약 대수가 지금 양산도 시작도 안 했는데 130만 대를 돌파하면서 테슬라에서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거 예약 받지 말자고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만 대 기준으로 카메라 모듈이 한 8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8대를 지금 전장 쪽에 카메라 모듈 쪽이 개당 가격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이거 중간 값으로 한 4만 원으로 치면은 이제 총 필요한 금액이 한 4,16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오냐가 가장 문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이버 트럭 내년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제 4680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680 배터리 이번 연도 말부터는 상당한 속도로 좀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조 증상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 쪽에서 양산만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모듈 쪽에서는 좀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좀 멀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MLCC 쪽에서는 이미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지만은 모듈 쪽에서 저렇게 테슬라 쪽에 많이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멀리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잘 나가는 한화. 고려아연과 에너지 동맹을 맺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한화에 지분을 내주면서 동맹을 맺고 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기사의 행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네, 한화 임팩트와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자회사죠. 한화 H2 에너지 USA가 고려아연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사업 분야에서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2차 전지나 자원 순환 산업 등 이걸 위해서 고려 사업과 어쨌든 사업 제휴를 한다라고 이제 5일날 밝혔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에 투자를 병행하면서 사업 관련 제휴 MOU도 한다고 합니다. 이후 양사 같은 경우는 미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요. 산업 관련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 투자 그리고 기술 제휴 그리고 공동 연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한화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한화의 수소온소 가스터빈 제조 및 수속 발전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인수 관련 사항을 보니까 보통주가 한 5%고요. 한 주당 가격은 47만 5천 원, 총 인수 금액은 4,7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금납입일은 18일까지고 인수 주식은 1년간 보호회수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두 기업 혹은 연관성 있는 쪽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성 재료는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똘똘한 이미지 확실히 굳힌 한화, 그리고 그런 한화가 거금을 투척하게 만든 고려아연 관련해가지고는 이 기업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걸로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4,700억 원을 들이면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수소 쪽이고 그다음에 그 고려아연 자회사죠. 이제 K잼 동박에 대한 거를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K잼 보시면 울산 쪽에 지금 공장을 막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27년인가까지 이제 6만 톤을 좀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동박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있죠. 뭐 SKC나 아니면은 뭐 일지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티타늄 드럼을 좀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생산한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까는데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나올 거야라는 게 아니고 점차 나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투자보다는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더 구리 가격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구리 가격이 올라갈수록 고려아연은 올라가고 떨어질수록 고려아연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또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많이 연동되죠. 그렇죠. 많이 상관관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멀리 보시고 지금 당장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조금 빨리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K라면 소식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라면이 또다시 역대 최고 수출액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근데 한국 사람만 알 줄 알았던 이 얼큰한 맛을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또 이게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총 3억 8,340만 달러로 하나로 약 4,976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 기존의 최대치였던 지난 상반기에 3억 1,966만 달러보다 19.9% 분기 만에 19.9%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국가별로 따져보니까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 정도 나왔습니다. 라면 수출은 잘 아시는 대로 2015년부터 쭉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요.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출액은 전년도기에 비해서 계속 30.4% 엄청나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계속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부분도 많이 좀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공격적인 증설도 나서고 있고 수출도 최대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래요? 이게 사실 라면은 가격을 인상해야지 주가가 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만큼 좀 인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보시면은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펌핑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관세청 자료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기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거는 결국에는 불닭볶음면이긴 하죠. 이걸로 수혜보는 게 이제 삼양식품이고, 근데 지금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직접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게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3억 8천만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게 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이제 7억 6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6억 7천만 달러 정도 팔았으니까 한 1억 달러 정도는 더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류 콘텐츠로 인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걸로만 봤을 때도 저는 조금 그 투자 포인트는 아니고, 결국엔 저는 음식료 업체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가려면은 결국에는 가격 인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이라든지 가격 인상이 될 경우에는 좀 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 홀딩스 김선용 대표,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